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재미있고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4.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눈물이 많아지는 남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예, 남성 갱년기에 효과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을 알려드릴 한의사 윤미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성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도와드릴 수 있는 비뇨기학과 전문의 조규성입니다.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할 주제는 아빠들이 위험하다. 남성 갱년기. 예, 갱년기 하면 흔히들 여성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남성이 무슨 갱년기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은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년의 고개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남성 갱년기. 40대 이상의 남성들이라면 주목!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안드로겐이 부족하면 여성 갱년기와 비슷한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기억력 감퇴, 지구력 저하, 체지방 증가와 함께 성기능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면 혹시 당신은 남성 갱년기?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남성들이여 이제는 일어서라. 마수다 시즌4에서 지금부터 남성 갱년기 증후군의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네, 남성 갱년기가 정말 있을까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남성 갱년기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남성 갱년기라는 것은 40대 중반 이후에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변화인데 여자들로 따지면 폐경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 못지않게 남성의 경우에도 증상이 상당히 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증상으로는 그야말로 이제 남성 어떤 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성욕이 감퇴된다든가 또는 이제 어떤 성기능의 약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성욕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의욕이 떨어지니까 뭐 우울증이 생긴다든가 만성 피로가 생긴다든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종태 원장님 본인 소개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거 혹시 갱년기 증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드라마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그 와이프가 그거 눈물 찔찔 짜고 있으면 왜 그러냐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갱년기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이는 장사가 없죠. 네, 그러면 아까 잠깐 갱년기 이제 원인에 대해서 뭐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어요? 그야말로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남자답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뭐 그 1%씩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뭐 80대 노인분인데도 정상적인 호르몬을 유지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그 호르몬의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연령대에서는 40대 중반부터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나이 들어서 오는 증상이니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방치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어째서요? 네. 아니,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어떤 부부 간에 또 남녀 간의 행복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그거를 떠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살아야 되는데 의욕이 상실되고 만성적으로 피로하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좀 활기차지 못하게 산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 글쎄요, 저는 아까 눈물이 많아져갖고 갱년기가 온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활기차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제 부인하고도 더욱더 친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로 봐서는 부부 금실 면에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울어 막 그러지 같이 울지 않아. 예. 네, 뭐 감정적인 기복은 생기지만 네. 다른 기능은 다 괜찮으시다니까. 네, 네, 그런 것은 이런 좀, 경우는 이제 해피한 경우고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도움되니까 그냥 놔둬도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치료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질병의 하나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갱년기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노화다라는 것으로 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인식을 못하고 또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분의 어떤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갱년기는 나만이 겪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겪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서 접근하시면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치료를 좀 빨리 하면 좀 나을 수도 있겠네. 아무래도 그 효과 같은 것도 좀 더 좀 빨리 좀 일어나고.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네. 나 갱년기하고 본인이 그냥 치료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순서가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감정의 기복 정도가 어떤 기준치를 넘어서느냐를 따져 보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분이 갱년기의 어떤 초기다, 뭐 중기다, 좀 심각한 정도다에 따라서 치료의 어떤 기준도 또는 치료의 그 항목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아까 치료에 대해서 그 뭐 단계라고 그랬나요? 경중에 따라서 네네.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러시면 구체적인 치료법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은 그야말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에는 남성 호르몬의 그 형태에 따라서 먹는 약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피부에다 붙이는 치료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조금 그게 그 한계가 좀 있는 치료긴 하지만은 그리고 주사 치료가 이제 많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나살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코에다 이제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려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남성 호르몬 보충 외로 실제적인 문제가 있죠. 뭐 남성 성기능 자체가 저하가 돼 있다면 성기능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 우리 상품명을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비아그라라고 대별되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갱년기 증상의 하나로는 전립선이 문제가 되는 배뇨 증상, 즉 소변을 시원찮게 보거나 밤에도 여러 번 깬다든가 이런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전립선과 관련된 전립선 치료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대부분은 약물 치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의학 쪽에서도 또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의학 쪽에서는 사실 그 우리 한의학 서적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서적 중이면서도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이라고 2000년 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고천진론이라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남자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8살, 16살, 24살 이렇게 8의 배수로 쭉 나열을 해두면서 신장 기운이 점점 충만해지느냐, 신장 기운이 쇠해지느냐에 따라서 남성의 신체 기능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실은 신장 기운을 신장에 어느 정도 좋은 기운이 많이 채워져 있느냐, 정이라는 좋은 물질이 많이 채워져 있느냐 이거를 핵심으로 봐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에 있어서는 그 신장의 기운과 정을 보호해주는 치료, 그거를 아주 최고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노화를 예방하는 치료고 또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남성 갱년기에 있어서 신을 보호하는 그런 한약들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약들이 뭐 녹용이 들어가는 한약, 또 공진단 이런 것들을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게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또는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남성 갱년기에 대한 여러 뭐 증상이든 치료든 꼭 그리고 치료해야 되는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죠?
남성 갱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신 조기선 원장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오면 전보다 키가 줄어든다. 자, OX 하나, 둘, 셋. 아, 저만 또 X네요. 저만 틀린 거 아닌가요? 정답은 네. O입니다. 아, 줄어들어요? 네. 그냥 노화로 주는 게 아니고 갱년기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화로 뭐 나이가 들면 뭐 허리가 굽어서 뭐 키가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키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게 결국 갱년기 증상인데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골밀도가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겨서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원장님은 이렇게 알고 드신 거예요? 저요? 네. 그냥 찍으셨죠? 아이, 그러세요. 그거 아이. 비밀. 아유, 더 줄으실 게 없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셔서. 아, 저는 그 애들하고 많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면 네네.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디게 지금 애기들하고 막 하고 웃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은 좀 많아지지만 딴 거는 좀 더디지 않나.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문제 준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에 관한 질문인데요. 남성 갱년기 치료를 잘 받으면 살이 빠진다. OX 하나, 둘, 셋. 컨닝 좀 해야지. 네. 네. 요건 왠지 정답이었을 것 같았어요. 저도 네, 뭐 정답은 O입니다. 우리 남성 갱년기의 원인이 계속 반복되지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중에 체지방이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비만의 적신호를 알 수 있는 아랫배가 나오는 현상이 특히나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체지방이 감소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비만 클리닉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도 뱃살 좀 빼고 싶은데 네네. 아무래도 안 빼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남성 호르몬 주사를 좀 맞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뭐 그건 맞는 말인데 남성 호르몬을 무조건 맞으면 안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장님께서 그 도움이 되시고 싶다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지를 알아보고 나서 부족하다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멋진 몸매가 되실 것입니다. 아, 방금 전에 남성 호르몬 치료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남성 호르몬 아주 뭐 굉장히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만약 전립선 암을 좀 의심되는 전립선 암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성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는 전립선 암에 대한 위험 요인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남성 호르몬 치료했을 때 그 위험성을 더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잘 관찰하면서 치료했을 때는 이익만 얻고 해는 입지 않을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들한테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자다가 어떤 호흡이 곤란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수면 중에 뭐 무호흡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치료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여전히 궁금한 점 있다고 합니다. 어떤 궁금한 점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이런 걸 어떻게 물어야 하나 좀 난처하지만 저에게도 갱년기가 왔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부부 생활도 잘 안 되고요. 이런저런 걸로 마음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엔 갱년기가 안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또 술 담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년기가 안 오는 친구들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혹시 남성 갱년기에도 예방법이 있나요? 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는데 도대체 그 예방법이 뭔가 이게 궁금하신데요. 사실 여성도 이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오기도 하고 또 심하게 오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예방법이에요. 예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오는 거지만 잘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뭐 그 비슷한 얘기겠지만 아마도 관리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 혹은 더디 오게 만든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갱년기가 올 수 있는 어떤 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의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친구는 뭐 술, 담배를 하는데 괜찮다.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차이지, 술, 담배, 스트레스 이거를 계속 방치해 놓고서 갱년기를 그냥 혼자 뛰어넘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원래 멀리서 볼 때는 희극 같지만 가까이 보면 사실 비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그 친구분 술 담배 많이 하시는 친구분 사실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그런 게 있을 가능성도 되게 많은데 이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 친구가 속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없는 것처럼 그냥 페이크하는 거지. 증상을 표현 안 했을 뿐이다 이거군요. 페이크했을 실제로 가능성이 느끼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알아보면 예.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심혈관계 질환, 혈관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예방하면 이제 갱년기 증상도 미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요약한 대로 대사증후군을 일단 철저하게 예방하고 만약 생겼다면 치료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술, 담배, 스트레스를 우리가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 몇 가지 병원을 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예방법 또는 생활 수칙 요거를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육의 양이 부족해지면 결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육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과 관련돼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갱년기 증상에 어떤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잠이 부족해서야 갱년기를 그냥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잠을 철저하게 잘 주무셔야 되고 가능한 한 12시 이전에 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천연의 어떤 그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햇빛을 항상 하루에 적절한 시간을 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기준이 되겠지만은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그 몸에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요법이 이제 예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의학 쪽에서도 예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신장 기운과 정을 얼마만큼 다 배설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나치게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던가 성생활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버린다던가 또 밤에 지나치게 밤을 잠도 안 자고 뭔가 너무 무리를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을 다 소모시켜주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보면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정을 보호하는 그런 음식들이나 약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자연종환이라고 씨앗 종류로 된 그런 약재들, 예를 들어서 구기자나 오미자나 토사자 이러한 씨앗 종류의 그런 음식들과 약재들이 정을 몸에 충분히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또 이제 이런 갱년기 증상,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사실은 추천드리는 게 저는 이제 단전호흡 그쪽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아랫배 단전, 배꼽 아래 3cm 이 단전 부위를 계속 압력을 넣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쪽을 강화를 시켜주고 하면은
몸에서 신장의 기운과 정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전호흡이나 명상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갱년기 증상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시청자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전에 상남자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더니 자꾸 눈물이 많아지고 무슨 일에든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이 되셨죠. 어쩌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더 조용해지시는데 전 아버지의 이런 반응에 적응이 안 되다가 언제부턴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딸이 아니라 다정하게 대하기도 좀 어렵고 도대체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김종태 원장님의 그 감정을 우리 바로 이 시청자 사연에서 보는 듯한데요. 참 효자들이네요. 아버님의 저 갱년기가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특히 대화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남자들이 대개 이 시기가 되면은 가정에서는 이제 부인 아내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구박덩어리가 되고 자식들한테는 뭐 자식들이 어떤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는 또 아랫사람으로부터는 또 그 항의를 받고 또는 위에서는 또 눌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단순하게 그 상황 때문에 나의 그 현재 상황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일단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이 연령대에서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현상이야 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겠죠. 또한 부인이 만약 부인의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갱년기를 겪었을 때 이랬는데 당신은 또 이렇구나. 또는 더 나아가서 옆집 철수 아빠가 요즘 힘들어 한다던데 당신도 그게 왔나 봐요. 이런 결국 이 사람이 남편이 그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해결되셨나요? 제가 해결이 되나요? 집사람이 해줘야지. 유사한 상태셨잖아요. 아니 저는 조규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해답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게 마음에 와닿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이제 다들 그냥 말처럼 달리다가 노화돼 갖고 있는데 이제 서글프고 막 그런데 그 단순 말로만 될지 글쎄요. 치료 받으세요. 네, 말로는 안 되죠, 사실은. 네. 네. 그래도 이걸 상황을 알고 이게 여기 아들처럼 아버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그런 배려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들 잘 키우셨네요. 네, 지금까지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4 오늘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요것만은 꼭 지켜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힘들고 지친 남성 여러분 전문의 치료를 받고 꼭 회춘하십시오. 예, 신장 기운을 꼭 지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갱년기는 과학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라는 삼행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까요? 비행기요? 운 띄워주시죠. 비뇨의학과에 오시면 행, 행복과 기, 기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행기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남편 또는 아버님께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심으로써 갱년기가 쭉 늦춰지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마음 건강 강좌가 열립니다. 맑고 밝은 마음을 갖고 싶은 강북 구민이라면 누구나 10월 10일 2시 강북보건소 4층 강당에서 만나요. 시민 건강 포인트 대상자를 위한 고혈압,
당뇨 무료 교육을 삼각산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10월 22일에는 고혈압을, 10월 29일에는 당뇨 교육과 함께하세요. 10월 18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아이를 위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화로 받습니다. 조기검진이 중요한 국가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무료로 검진받으세요. 검진은 건강검진 지정기관 병의원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